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우리나라 유행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919년도 11월 28일 날 기사 내용입니다. 서백리아 이러니까 어딘지 모르죠.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지금의 시베리아 그쪽 지역과 만주에서 독감이 드디어 발생. 스페인 독감이 이제 다시 발생이 된 거예요. 사실은 1918년도에 크게 유행을 하고요. 겨울 들어와서 좀 잠잠하다가 그 이듬해 다시 1년 뒤에 다시 나타난 거를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그 경과를 보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1918년도에 들어왔다가 이제 잠잠해지고 그때 엄청난 피해를 입고요. 1919년도 들어와서 봄에 잠깐 반짝이다가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7월 달에 함경도 잠깐 나타나고 그래도 없어요. 소식이. 그랬다가 10월 달 들어와서 중국 상해 뭐 이런 데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제 들어오나 계속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경계. 그랬다가 11월 20일 날 개성에서 나타납니다. 그랬다가 경성, 서울에서 경찰 강습소에서 발병이 되고요. 그래도 계속 이제 1년 전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니까 계속 조심을 시키는 안내물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거 뭐, 코앱을 막아라, 주의사항 이렇게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또 중국인인데 석수, 그러니까 그 돌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또 감염이 되고요. 이제 동대문 밖에서 서울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계속 예의주시라고 있는데 시베리아와 만주에서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이 계속 발생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곧 상륙하겠다 라는 걸 의미한, 또 실질적으로 이미 상륙을 했고요. 사실은 일부는. 그러니까 원래 상륙한 거에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전파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게 다 합쳐지면 더 커지겠죠. 이제 그런 것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11월 28일 날 서백리아, 즉 시베리아와 만주에서 발생됐다는 기사가 중요한 의미를 또 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홍콩과 일본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북쪽인 시베리아와 만주에서 발생돼서 이제 남쪽에서도 올라오고 북쪽에서도 내려오는 이런 이제 형국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11월 28일 날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서백리는 이제 시베리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백리 안 돼. 빼도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서백리라고 한 겁니다. 시베리아에도 악성, 나쁜 감기가 있더라. 하나, 둘씩, 한 명씩, 두 명씩 점점 만연하는 줄. 조금씩 느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늘다 보면은 핵폭탄이 나가는 거죠, 점점. 만주 부근에도 또한 만연해요. 자, 시베리아에서도 만연하고 만주에서도 만연이다. 1년 전에 1918년도 만주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베리아 만주에서 발병됐다는 거는 이제 중대한 또 재판이 되는 거 아니냐,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서백리에도 그러니까 시베리아에도 악성 감기가 있다. 하나, 둘씩 점점 만연이 점점 퍼진다는 얘기죠. 하는 줄. 만주 부근에도 또한 만연하다. 자, 24일 당국에 도달한 정보에 의하건대 서백리아,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 유행하는 감기는 11월 초순부터 발생해서 매우 맹렬한 형사로 만연하다. 자, 중요한 단서가 있네요. 11월 초순부터 발병했구나. 이제 요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1월 초에서 13일까지 약 400명의 환자를 냈고, 환자가 400명이라 내었고, 폐렴을 유발하는 자도 병발이 이제 같이 나타난 겁니다. 병발하는 자도 적지 않다. 좀 꽤 많다. 그러나 다행인 거는 사망하기는 작년에 비하면 약간 적은 모양이다. 사망자는 덜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요, 1918년도에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 이듬해 19년도에도 유행을, 3차 유행을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사망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도
죽는 사람 억울한 겁니다. 이게 그래도 18년도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거지. 평소에 보면 많은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1918년도에 비하면은 적다는 얘기지. 보통 그 사망자, 평시의 사망자보다는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적은 모양이니 죽은 자는 겨우 10수명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0수명 죽은 게 다행인 거야.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또 서베리아, 그러니까 시베리아에 파견한 군산, 이건 이제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시베리아 전체의 그 소련 국민, 러시아 국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 군대가 시베리아 근처로 진주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이제 곳곳에 군사 유출 이제 진격을 하거든요. 그 당시 일본 군대 내에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입니다. 이거는. 언뜻 생각하면은 시베리아 주민, 러시아 주민인지 않겠네,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와요. 시베리아 파견한 군사는 과격파는 뭐냐면은 볼세비키 혁명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닌에 의해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볼세비키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수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 볼세비키 혁명이 못마땅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싫어했어요.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과격파라는 그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급진주의자 같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단어에서 벌써 이제 볼세비키는 나 너 싫어. 나 좋아하지 않아. 라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서백년 시베리아 파견한 군사, 일본 군대에서는 과격파, 그러니까 볼세비키 혁명당 이상의 큰 적으로, 볼세비키 혁명당을 싫어하거든요. 소련 혁명당을. 그런데 그거 적보다도 더 큰 적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방역 대책을 이렇게 조심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방역의 노력 중이나,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노력 중이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균은 맹렬히 침입을 해서 당분간은 쉽게 종식되지 못할 모양이다. 계속 번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인플루엔자 균은 사실 바이러스인데 이 당시에는 세균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세균의 일종으로. 그러니까 핀트가 다르니까 당연히 뭐 치료제도 없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볼세비키 혁명당, 그러니까 레닌에 의해서 이제 혁명한 이거를 이제는 그 볼세비키를 번역을 이제는 원래는 다수당이라는 뜻인데 그거를 이제 과격한 당, 과격파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또 만주에서도 악성 감기가 이제 악성 감기인데 이제 악성자를 빼도 알아들으니까 악감기가 유행해서 봉천, 지금의 이제 심양을 말합니다. 봉천, 호석대, 여기 호석대가 빠졌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호석대가 빠졌네. 호석대, 범가둔, 장춘에 있는 독립대, 이제 여기는 곳곳에 이제 그 일본 군대가 진주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호석대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누락됐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14일까지 초발생, 그러니까 처음 발생할 이래로 78명의 환자를 냈까. 이제 군대 내에서 78명의 환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6명이 폐렴이 나타나서 1명은 사망했다. 이제 그 아까도 이제 봉천은 아들은 여기 심양을 말합니다. 심양. 그리고 장춘이고요. 그리고 범가둔은 장춘 바로 밑입니다. 여기 범가둔. 그리고 아까 이제 누락된 곳이 아마 요 근처일 겁니다. 여기. 근데 여기 이제 지도상으로 간다. 그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누락시킨 바람에 어떻게 하다가 빠졌습니다. 입력 과정에서요. 그 금우에 이제부터 뒤에도 더욱더욱 창궐한 모양이므로 이제 전에 많이 발생되고 또 나타나니까 모양으로 각 지에서는 현재
방역이 중요한 게 계속 방역. 왜냐면 집단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그 국가 입장에서는 최후로까지 지켜야 되게 경찰, 군인 이런 집단을 최후까지 지켜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대하여 육군의 당국은 일본 육군이겠죠. 일본 말하되 인플루엔자인데 여기 아마 오타 같습니다. 인플루엔자의 병원은 아직 확실히 판명되지 못했잖아요. 바이러스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독일에서 세균이라고 발표는 했지만 어느 때는 나타나고 어느 때는 안 나타나고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겠다. 그 인플루엔자균은 이제 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알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현미경으로 봐도 확인이 안 돼.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광학현미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균과 폐렴의 쌍구균인데 균으로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쌍구균은 다만 감기 환자에서만 발생될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경과가 불량한 폐렴, 그러니까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나타난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나타나는 폐렴 환자도 있잖아요. 거기도 이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또 제2감기, 감기를 한번 걸리고 두 번째 감기, 2기인 감기에도 발견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당시 인플루엔자균과 폐렴 쌍구균은 이제 원래 근원적인 원인균은 아니고요. 2차적으로 나타나는 균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이니 이 두 가지 세균은 동물체에 접종하며 병을 예방하는 물체를 낸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다. 이게 혈청요법입니다. 이 원인은 정확히 모르지만요. 사람의 그 신체에서 감염이 되면은 사람의 면역체계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병을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의 혈액에는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채취를 해서 혈청주사를 만들어서 약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이나 예방적으로 주사를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또 예방도 돼. 이거는 100년 전적으로 계속 그래왔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원인은 정확히 몰라도요. 흐름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몸에는 면역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병균은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새로운 병균이면요. 물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만 이기는 사람은 그걸 이겨내요. 그래서 그걸 인간들이 공유를 하면은 인간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이 세균과의 전쟁에서 인간이 승리라기보다도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면역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규명은 잘 안 되는 거죠. 뭐 일부 그냥 대충 짐작할 뿐이지 정확하다라고 말하기는 뭐 갑론을 박이 좀 있죠.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감기가 세계적으로 유행했는데 스페인 독감이 크게 유행할 때에 모든 나라에서 이 두 가지 균을 이용하여 단독 아구전일 때 백신을 만들어요. 왁구진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그 단독 하나의 용도로 만들거나 복합 혼합 백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거나.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해서 칵테일요법이라고 섞여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단독 백신, 뭐 복합 백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혼합 백신이라고 했네요. 어쨌든 이 혼합 백신을 만들어서 본병의 예방제로 응용한 이런 일이 많았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다 그렇게 썼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런 기사가 이제 미국에서 발명됐다고 해서 이제 대서특필이 됐었죠. 이제 어쨌든 이런 예방주사로 뭘 만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예방제를 사용한 후에 반응작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록할 바가 없고, 이 얘기는 효과가 물음표가 붙는다는 얘기죠. 잘 알 수 없음. 그 효험에 대해서는 실험자의 보고가 한결같지 못하나. 당연하죠.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안 맞고 뭐 이런 게 이제 어쨌든 뭐 자르무리 안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혼합 왁구제, 혼합 백신은 인플루엔자균과 특별히 인플루엔자 폐렴에 대하여 다수의 효험이 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인플루엔자 곧
감기가 습격해라 음습을 해서 옴을 보고 확실한 예방법이 없어. 확실한 예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이걸 해서 주사를 해도 다 예방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도 백신 주사 맞는다고 다 괜찮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사진을 봤을 때 이제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백신 뭐 이런 게 있어서 싫었습니다. 이 병의 무서운 그 참회, 그러니까 그 참혹하게 당하는 피해를 보아서 여러 가지 예방법을 사용을 해요. 악병, 악성의 병, 이렇게 나쁜 병을 퇴거하기에 노력을 하였으나 효과가 확실하지 못해서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뭐 주사제는 만들었지만 뭐 확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 당시 상황들,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시베리아 진주를 했는데 군대 내 발병이 되는 거예요. 만주에서도 발병이 되고 이런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고차를 보면은 시베리아에서 이거는 이제 일본 군대 내 얘기입니다. 11월 초부터 13일 한 보름 정도 약 2주에 걸쳐서 400명이 감염됐더라. 10수명이 사망됐더라. 뭐 10명이 이제 20명, 15명이죠. 어쨌든 15명이 사망했다. 봉천, 범가도 여기 하나 빠졌네요. 요약하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수비대에도 다 나타났다. 78명의 환자와 6명의 폐렴이 걸렸고 그중에 1명이 사망했다. 그래서 시베리아와 만주에서도 발병이 되라. 그럼 곧 한반도에도 상륙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요 당시에 이제 예방한답시고 그 인플루엔자가 폐렴 쌍구균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서 투여를 했지만 물음표가 쳐진다. 어느 때는 효과 있는 것 같기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 효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물음표 빵빵빵 여기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11월 28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